네, 1번 문항에 대해 제 수업을 잠시 성찰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역량은 총 3가지입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을 오늘 수업에서 포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보다 넓게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 역량은 학생들이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태 지킴이 캠페인을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게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학생들이 오늘 학습에서 함께 정한 이 학습 목표, 공동 목표에 대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면 오늘 함께 정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수업에서 구현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협력적 소통 역량은 활동 1, 회의를 해보는 방식으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생태 지킴이 캠페인에서 들어갈 내용이나 혹은 사용할 내용이나 사용할 플랫폼들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해보는 과정에서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교사는 중간중간 협력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 역량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 지킴이 캠페인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모듬은 포스터를, 2모듬은 춤을, 3모듬은 노래를 불러보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다 자신의 생태 지킴이 방식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역량은 학생들이 오늘의 학습 목표인 우리 지역 생태 지킴이 캠페인 준비라는 공동의 학습 목표를 함께 달려나가면서 활동 1, 2, 3에서 회의, 생태 지킴이 만들어 보기, 그리고 캠페인 발표해 보기 과정을 통해 이를 함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을 저는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이 나타나는 수업은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이 주도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과 평가에서 각각 2가지 방안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수업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발표해 볼지 발표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또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제시한 후 학생들과 함께 정하는 과정을 택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가 반영되고 자신의 권한이, 자신의 참여가 그리고 수업에 반영된다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는 활동 내용 측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지키 캠페인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모듬은 포스터를, 다른 모듬은 노래를, 다른 모듬은 춤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태지킴이 캠페인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1번 문항에서 언급드렸던 창의적 소통 역량도 그릴 수 있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평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구글 설문지를 통한 자기평가입니다. 구글 설문지에 자신이 모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와 오늘 배움을 한 문장 정도로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동료 평가의 방식으로 패들렛 공유를 활용하였습니다. 패들렛으로 모둠끼리 준비한 캠페인을 올려보고 발표를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둠 간 교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학생들이 좋아 활동이라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댓글 달고 좋아요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학습하고 해당 지식에 대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이런 학습자 주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금 더 학습자 주도성이 나타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기 위해 전문학습 공동체에서 선배 교사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오늘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세 가지의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학습 기록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학습한 내용, 회의한 내용을 태블릿 PC 굿노트에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학생들은 저번 시간부터 굿노트의 학습 내용을 정리했다는 가정하에 저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식의 연결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둠 간 교류 측면에서 패들렛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모둠 패들렛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들렛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학습 측면에서 활용하였습니다. 학습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하이러닝의 보충학습 자료를,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남은 친구들에게는 하이러닝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두 가지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힌트 QR코드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학생이 사전에 어려워할 것 같은 부분을 예상하여서 힌트 QR코드를 준비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힌트 QR코드를 제시하여 그 부분에 맞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배움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잘하는 친구를 짭으로 두어 동료 교수가 일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